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개된 민족운동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지문을 보시면요. 서울에서 민족대표의 독립선언,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죠. 학생, 상인, 노동자, 농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외에 이제 국외 지역으로 또까지 확산됩니다. 만주, 연해주, 미주 지역 등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나왔습니다. 자, 만세운동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 만세운동 두 가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3.1 운동이고요. 두 번째가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라고 한다면은 3.1 운동이 되겠지요. 바로 그 3.1 운동의 영향을 역시 보기에서 골라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1 운동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정리해볼까요? 지금 지문에는요. 3.1 운동의 어떤 전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1 운동의 일단 배경을 한번 또 18운동의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3.1 운동의 영향, 시험 문제 거의 3.1 운동 하면 거의 영향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정리를 반드시 또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3.1 운동입니다. 3.1 운동. 우리 민족의 어떤 저력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만세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3.1 운동의 일단 배경을 보시면요. 배경을 보시면은, 윌슨의, 국외적 배경으로는 윌슨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 민족 자결주의. 민족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스스로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자, 이게 언제였냐면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됐을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시 그러면 일본은 뭐였는데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막판에 들어가서 승전국의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 이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 바로 패전국의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었다. 자, 물론 이런 국외적 배경도 있었습니다. 또 하지만 또 국외적으로 또 우리 민족의 또 독립운동도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뭐냐? 자, 대한독립선언입니다. 대한독립선언. 대한독립선언. 자, 만주에서 1918년도에 만주 길림입니다. 길림에서 이제 우리 또 민족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독립선언을 또 주창합니다. 또 다른 말로 1918년에서 이제 무호독립선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한독립선언. 이와 동시에 28독립선언, 28독립선언을 또 이게 외치죠. 언제요? 1919년 2월 8일 3.1운동 한 달도 안 되는 그 시기입니다. 한 달 전도 안 되는 그 시기에 어디에서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을 또 제창을 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또 뭐 어떤 그 내용이 있냐면요. 파리 강화회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난 부분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누가 당시 이제 임시정부 신한청년당 소속의 이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누가? 김규식.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립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3.1 운동의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지문에 이제 전개 과정이 나와 있죠. 전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비폭력 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폭력 투쟁. 자,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또 뭐 독립선언문을 딱 이제 만들어내죠. 만드는 다음에 이제
모여서 34인이 모여서 이제 태화관에서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본 경찰에 연락을 해서 스스로 잡혀가십니다. 자, 하지만 이걸 이어받은 학생들이 바로 이제 그 탑골공원에서 시민들과 학생이 중심이 돼서 이제 3.1 만세 운동을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때는 이제 비폭력 투쟁입니다. 만세 운동이니까요. 싸우지 말고 질서 정연하게 만세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비폭력 투쟁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농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폭력 투쟁으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농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자, 농민들 같은 경우, 특히 농촌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 일제의 어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등으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엄청난 어떤 그런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던 계층이에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일본이 이런 어떤 만세 운동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또 가합니다. 뭐 대표적인 어떤 그 사건이 있다면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겠죠. 화성의 제암리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아놓고는 불을 질러버리고 총을 쏘는 이런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자, 이런 어떤 것들로 등으로 인해서 농촌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폭력으로 변해갑니다. 자, 이와 동시에 이제 국외의 만세 운동도 같이 펼쳐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영향입니다. 영향. 자, 3.1운동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죠? 1919년도입니다. 1919년도 3월 1일이죠. 자, 어떤 영향을 끼쳤냐? 일제의 어떤 통치 방식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조선인들을 찍어 눌렀던 무단 통치에서 무엇으로? 문화 통치, 좀 부드러운 듯한 문화 통치의 어떤 그런 변화를 좀 가져오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는 좀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인 실상은,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이 문화 통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세계 약소민족 운동에 또 영향을 끼칩니다. 운동에 영향을 끼친다.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무슨 운동이 있습니까? 뭐 오사운동, 중국의 오사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런 운동들에 이제 영향을 또 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약소민족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하나의 어떤 그런 기반이 되었다. 이런 운동의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3.1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동시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또 영향을 끼친다. 정부 수립에 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당시 이제 3.1 운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저기에서 일어나고 산발적으로 일어나요. 산발적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이 3.1 운동이 어떤 하나의 구심점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일본은 이제 무자비하게 학살을 감행을 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통통 두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두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산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진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압을 할 수 있잖아요. 망치로. 하지만 두더지가 한꺼번에 툭 튀어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탄압 못합니다. 누르지 못해요. 우리가 만약에 3.1 운동이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민족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떤 그런 3.1 운동의 어떤 결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온 이 결과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당시에는 이제 너무나 산발적으로 띄엄띄엄 이제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요, 실력 양성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됩니다. 이제 일본이
문화 통치로 바꾸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민족운동, 뭐 독립운동은 아니더라도 민족운동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무마시켜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20년대 이제 그럴싸한 듯한 어떤 우리의 민족운동들이 이제 20년대 가면은 이제 많이 또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런 우리의 또 이 3.1운동에 있던 비폭력 투쟁 이런 거에 이제 한계를 느꼈던 이제 많은 또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운동가들이 이제는 우리가 받지 않느냐, 일제의 그 무자비한 투쟁을 탄압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좀 힘을 키워서 일제에 대항해야겠다 하면서 국외로 나가서요, 국외로 나가서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이제 또한 무장 독립 투쟁을 또 전개해 나간다라는 것, 이것도 역시 어떤 3.1 운동의 하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대한광복회가 조직되었다라고 하면 대한광복회, 자, 이거랑 관련이 없죠.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박상진과 김자진이 조직한 1910년대 항일 비밀결사 독립운동단체입니다. 대구에서 결성됐습니다. 자, 이건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었다기 때문에 3.1운동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2번,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다? 예, 국채보상운동은 3.1운동, 우리가 일제강점기, 말 그대로 이제 식민지가 되기 전의 어떤 모습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빌려온 차관, 우리가 빚을 갚자라는 운동이 이제 국채보상운동이죠. 역시 3.1운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어업령과 산림령이 제정되었다. 이건 1910년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 이제 일본의 일제의 경제 수탈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토지조사, 토지 약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령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민족 기업을 아주 그냥 민족 기업이 이제 육성하는 거, 성장하는 것을 이제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회사령이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어업령, 산림령,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정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어떤 자원들, 우리의 어떤 그런 많은 어떤 민족 자원들을 이제 수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맞지요? 예,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가 파견되었다. 자, 이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은요, 일산늑약이죠, 일산늑약. 일산늑약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가 이제 특사를 파견합니다만은 일본의 이제 결국 감시망에 걸려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이제 고종이 이제 강제 퇴위당하는 또 결과를 낳게 되지요. 예, 그래서 37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